자, 오늘은 함수의 극한을 나가는데 함수 극한의 한 반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수열의 극한과 아주 완전히 똑같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 그지? 따라서 그 부분을 빼고 설명을 할 테니까 알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열의 극한을 참조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알았지? 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랑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 수열의 극한에서 배운 게 함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함수의 극한부터 함수의 연속, 미분, 적분 여기 전부가 그래프에 관련된 얘기야. 그러니까 기하 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지 문제가 풀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았니? 그러니까 1학년 때 함수 파트 부분에 대해서 그림 그리는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숙지하고 그러고 나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 알았지? 자, 함수의 극한입니다. 자, 함수의 극한에서 자,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는 봐봐. 수열의 극한에서는 어떤 수열 AN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수열 AN이 있을 때 그 수열의 극한값을 찾는 것을 연습을 했었어. 그지?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표현을 해서 n을 만약에 무한대로 보낸다면 그지? n을 무한대로 보낸다면 그 수열은 어떻게 되겠냐? 그게 발산을 하겠냐 아니면은 어떤 값에 수렴을 하겠냐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물어보는 형태가 수열의 극한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함수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치자. 리미트 얘도 마찬가지로 뭐랄까 x가 무한대로 간다. 대신에 여기 오는 값이 이제는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함수 형태가 오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얘를 내가 x분의 1 내가 이런 식으로 뒀다라고 친다면 얘는 함수의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n분의 2였다면은 그지? 이때의 변수를 내가 n이라고 보고 그 n 값이 무한대로 가는 형태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얘가 0으로 가요. 이제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었다면 함수의 극한에서는 자, 요 놈의 형태를 함수의 입장에서 그림을 그려봤을 때 분수 함수인 거고 분수 함수에서는 점근선이 핵심이지. 그지?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 분모가 0이 될 수 없는 순간이 점근선. 그러면 x가 0이 될 수 없으니까는 y 값으로도 0이 될 수가 없는 상황. 그지? 그러니까는 점근선 자체가 x축과 y축이 되는 상황에 k값이 양수면은 자 1340면 형태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얘네들 값이 x값이 무한이 된다라는 얘기는 x값이 이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렇다면 그때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점점 x축에 가까워지는 형태가 된다는 거야. 부딪히지는 않죠. 그지? 그러니까 함수의 입장에서도 x가 무한히 지속이 될 때 함수값은 x축과 가까워짐으로 0에 가까워진다. 함수값은 0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지? 따라서 n분의 1의 형태가 수열의 극한이었다면 그 부분을 이제 함수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형태가 함수의 극한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오케이가 되겠다. 이해가 됐지? 자, 그런 다음에 함수의 극한에서 이제 좀 새롭게 나오는 형태가 있었어.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 선생님이 뭐 했었냐면 극한을 처음에 할 적에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이 n 값이 무한대로 보내기도 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기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형태들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었지. 그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그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형태를 함수의 극한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수열의 극한에서 했었던 부분들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이 똑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그 부분은 수열의 극한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그 부분을 뺀 나머지 파트만 함수의 극한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 중에서 뭐가 되냐면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때의 fx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다는 거거든. 따라서 어떤 특정한 그 x 값이라고 하는 얘가 이제 정의역이 되겠지. 그지? 함수의 입장에서 정의역이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그때의 함수 값인 거죠. 얘는. 그지? y값. 함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야.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에서도 수렴을 하는 거랑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x 플러스 1이야. 그러면은 fx가 x 플러스 1이지. 그지? 그러면 얘가 1을 집어넣으면 얘가 2가 나오는 형태잖아.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는 함수의 입장에서 1 집어넣으면 2가 나와요. 라고 하는 함수값의 의미가 있는 거고 리미트 x가 만약에 1로 갈 때 똑같이 얘가 2에 해당합니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2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지? 따라서 일단 함수 값과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에서도 수렴한다는 의미는 조금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가까워진다는 의미와 함수 값 1 집어넣으면 2가 나와요? 이거랑. 그지? 의미가 다르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리미트 x가 만약에 1로 갈 때 이 함수가 x 플러스 1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그래프를 먼저 생각을 했을 때 얘가 x 플러스 1이라는 놈이 x가 0일 때 1을 지나가고 마이너스 1일 때 0 지나갈 거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가 얘가 y 콜 x 플러스 1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지? 자, 그렇다면 x가 1이라는 형태를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잘 보세요. x가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인데 이 1에 뭐 한다? 가까워진다는 거지. 그지? 근데 x가 1에 가까워진다는 의미가 함수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좌측, 즉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 그지? 이해가 됐나요? 따라서 어떤 x가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형태의 극한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냐면은 얘를 좌극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이해가 됐니? 좌극한. 그 다음에 얘가 1이라는 값에서 오른쪽에서도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지? 따라서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 그지?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하겠다? 우극한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수열의 극한이랑 다르게 함수의 극한에서는 뭐가 나왔어? 좌극한과 우극한 뭐 이런 형태가 나왔다라는 거야. 자, 이해가 됐지? 자, 이게 나타내는 형태가 보세요.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 이해됐어?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리미트 x가 뭐 여기에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얘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x가 1의 우극한의 극한값은 어떻게 됩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의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1에 대한 우극한값이 극한값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이해가 됐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어떤 형태도 있겠어? 리미트 x가 1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1의 좌극한 값을 물어보기도 해. 이해됐니? 그럼 좌측에서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을 할 때
그때 극한은 어디에 가까워지겠냐 이 얘기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도 있겠어. 리미트 x가 자 마이너스의 뭐 1 이런 형태. 그죠? 근데 마이너스를 앞쪽에다가 붙이면은 마이너스 1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사실 이렇게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낸다라고 보는데 이 앞쪽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얘 같은 경우는 1a보다 작은 쪽, 즉 1보다는 작은 쪽에 좌극한에서 가까워지는데 이 가까워지는 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 멀리서부터 가까워질 거냐, 그지? 우극한도 이쪽 먼 끝에서부터 이렇게 가까워질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게 아니라 아주 근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1에서 아주 가까운, 아주 극미세량.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1이 여기 있고 여기가 0이 있다라고 해서 뭐 0 왼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1에서 아주 가까운 굉장히 미세한 부분에서 얘가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멀리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됐어? 자, 그랬을 적에 여기 봐봐. 1에서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는 그거의 그 함수 값들이 계속해서 x값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얘가 계속 이렇게 가게 될 거 아니냐. 좌극한 값도.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우극한 값도 x값이 이렇게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때의 함수 값들도 계속 어떻게 돼?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겠지. 그지? 자, 그게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함수 값이 2가 되는데, 그지? 좌극한 값도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함수 값에 가까워지지요. 그지? 우극한 값도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함수값 2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이해가 됐니? 그래서 우리는 봐봐. 얘도 2에 가까워지고요. 얘도 2에 가까워지지. 그지?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합쳐가지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이라는 놈은 좌극한 값도 2고 우극한 값도 2고 좌극한 값도 2일 때, 즉 어떤 함수의 극한에서는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을 때만, 이해됐니? 같을 때만 그 값에 수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지? 이거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쓰면은 어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때의 fx라고 하는 놈이 만약에 뭐라고 할까? k라고 하는 놈에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는 언제만 가능하다고? 얘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의 값도 k에 수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으로 갈 때 그때의 값도 뭐라고? k라는 값에 수렴을 할 때, 그래서 이 두 개를 만족을 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함수 fx는 x가 어떤 특정한 값 a에 가까워질 때 수렴값은 k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여기 봐봐. 자, 만약에 여기 봐봐. 만약에 이런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가 빵꾸래.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만약에 뭐 이렇게 있다라고 쳐. 이해가 됩니까?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에 함수값이 지금 없다라는 얘기거든. 그지? 빵꾸야. 즉 f1의 값은 얼마예요? 없다야.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그릴 적에는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어진 거야, 안 이어진 거야? 이어지지 않은 거야. 알았지? 얘를 빵꾸라고 하는데 얘도 보면은
얘도 보면은 리미트 얘가 fx라고 생각을 할 때 x가 1로 가는 fx 값은 자 보면은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 함수의 수렴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럼 반드시 뭘 찾아야 된다고?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에 해당하는 값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에 해당하는 값을 각각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면 우극한의 값을 좌극한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좌극한은 1에서 좌측에서 오는 거니까 그때의 함수값이 얘네들을 따라가지. 그지? 그럼 어디에 가까워져? 어디에 가까워져? 그렇지. 2에 가까워지는 거야. 함수값이 있든 없든 그건 사실 극한에서는 의미가 그렇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까워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1 집어넣으면 2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함수값과 극한의 값에 관련된 것은 사실 의미가 다르다고. 그지? 따라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좌극한은 점점 2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좌극한 값도 2에 가까워지는 거고 우극한 값도 마찬가지로 점점 함수값이 2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지? 따라서 얘도 2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는 최종적으로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같으니까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이 함수의 극한값은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됐니? 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함수가 얘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자 얘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얘가 이렇게 가는 놈에 어떤 함수값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해됐어? 자 그러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 여기가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럼 얘는 함수값으로서는 1 집어넣으면 2의 대응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때의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라고 하는 값은 수렴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의 함수값과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의 함수값을 각각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의 좌극한에 1의 여기서부터 가까워지는 거지. 그지? 그럼 잘 봐. 함수값이 이 선을 따라가는 거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이 선이 따라가는 게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함수값이? 그렇지. 1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좌극한은 1이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1의 우극한을 한번 따져보면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때의 함수값들은 얘네들 따라가는 거 이해가 돼? 이해됐어? 그럼 얘네들은 어디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지는 형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우극한이 2가 돼버리죠.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은 지금 같아 안 같아? 다르지. 이해가 됐어?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함수 값은 수렴한다 안 한다? 수렴하지 않는다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수렴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는 거지. 이해가 됐니? 됐어요. 요런 게 아마 3점짜리로 수능 때 매번 나와, 얘들아. 알았니? 3점 때 매번 나오니까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야. 자, 이해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함수의 극한에서 어떤 꼴을 보냐면 0분의 0꼴, 수열의 극한을 할 때 선생님이 0분의 0꼴은 함수의 극한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지? 0분의 0꼴은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떤 분수꼴에 있어서 fx 분의 gx 이런 형태가 있는 건데 대입하는 형태에서 얘를 각각 집어넣었더니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형태를 0분의 0꼴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봐봐. 원래는 리미트 아까 했던 것처럼 x가 1로 갈 때 여기가 x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현재 보세요. 얘네가 1차 직선 형태인 거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는 함수의 극한을 따질 때 굉장히 다양한 함수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보세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연속이 되지. 그지? 따라서 계속 연속 다항 함수 형태의 1대1 함수꼴 뭐 이런 함수들은 전 구간의 x값 전체에 대해서 항상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어지고 있으면 항상 뭐가 함수값이 수렴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야. 그지?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좌극한, 우극한 값이 다를 수 있겠지. 그지?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면 되는데 그럼 얘도 1차일 거니까는 얘의 값은 어떤 형태야? 대입하는 형태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었지. 그지? 대입하는 형태. 좌극한 값도 1이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2에 가까워졌었고, 그지? 우극한 값도 2에 가까워졌으니까 요런 꼴은 그냥 x자리에다 2를 대입하는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해서 2에요 이렇게 수렴값을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해가 됐어? 예를 들어서 자 리미트 x가 자 1로 갈 때 얘가 x-1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거는 사실 집어넣으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구조인 거잖아. 그지? 따라서 이때는 반드시 x가 1로 갈 때 x-1에 위에 x-1,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반드시 분모가 0이 되는 인수가 약분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요놈의 값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입하면 2라는 값에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 봐봐. 얘를 가지고서 내가 그림을 한번 나타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최종적으로 얘가 x 플러스 1이 나와서 선생님 그림이 x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이럴 때 이렇게 지나가면은 얘가 y 꼴 x 플러스 1이니까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만 나왔을 때는 조금 다르지. 그지? 왜냐면은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다. 그지? 따라서 그림을 그릴 적에는 1이 되는 순간 얘가 x는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 그림 그릴 적에는 여기를 이렇게 빵꾸로 두고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이해가 됐니? 이해됐어요? 자, 그림 그릴 적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거기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형태가 있는데 미정계수가 결정이 있는데 자, 보세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이러면서 g에 x 그 다음에 fx 자, 이렇게 되면서 얘가 알파 자, 이거 어떻게 읽어? x가 a로 갈 때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지? 그 놈이 뭐가 된대? 알파라는 값에 뭐 한다? 수렴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거 이해가 됐지? 근데 얘가 이렇게 됐을 적에 봐.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값이 만약에 0이라면 이 0분의 0꼴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을 적에 a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된다면 그 얘기인 거지. 이해가 됐니? 됐어? 따라서 요런 모양을 나타낼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만약에 0이라면 이거 여기다 대입하는 형태일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는 요 모양으로 나왔을 때 이 분모에 해당하는 놈에 a를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분모가 0이야.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반드시 얘는 뭐라고 생각하겠다? 0분의 0꼴이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따라서 이렇게 될 때 결과적으로 x가 a로 갈 때 fx 또한 뭐가 된다? 0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됐어요?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수렴값이 지금 0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 그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만약에 알파가 0이 아니라면, 즉 0이 아닌 유한 확정값이라면 이 얘기야. 이해됐어? 유한 확정값이라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a가 0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도 0이다. 즉 얘가 0이 아니라면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그러니까 명제 형태를 좀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연습 문제 리미트 x 값이 1로 갈 때 자, 여기가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x-1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1 얘가 이런 형태가 있어서 a와 b 값을 각각 구해봐 라는 형태가 있다라는 거지. 자, 이해가 됐나? 그러면 얘네들을 좀 이렇게 째려보면은 봐봐.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면 여기가 0이 돼버려. 그지? 근데 이거의 함수값이 지금 0이 아닌 수렴값을 결정을 하는 거잖아. 이해가 됐나? 0이 아닌 수렴값이기 때문에 난 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여기에 해당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요 놈도 뭐가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해됐나? 따라서 이때는 집어넣으면 될 거기 때문에 1 플러스 a 플러스 b 값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요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런 식이 하나가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요런 식이 하나가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케이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얘네들은 0분의 0꼴 형태가 되어야 될 거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은 잘 봐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이 된다라는 경우가 있다면 그 0이 되는 경우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약분 처리를 해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는 1 집어넣어서 0이 된다라는 얘기는 x-1이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되는 거잖아. 그지? 요 놈과 전개를 했을 때 요놈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x-b였네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겠죠. 그지? x가 1일 때, 즉 1 집어넣어서 0이 되는 놈과 또 다른 1차식이 곱해서 분모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가 x-1 이렇게 했을 때 얘가 3분의 1이어야 되지? 그러면 0이 되는 놈을 약분 처리를 하겠지. 이해됐어? 그런 다음에 x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을 거니까는 1-b 분의 1 그것 값이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됐나? 자,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면은 b 값이 얼마?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 -1을 다시 요 자리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a 값이 1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 자, 다시 한번 보자. 표현을 되게 잘 봐야 돼. 알겠니? 표현을 좀 되게 잘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리미트 여기 뭐 얘가 뭐 이렇게 알파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x가 뭐 1로 갈 때, 오케이? 1로 갈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ax 제곱 플러스 뭐 bx 이렇게 나오고, 이해가 됐니? 그 다음에 여기가 x-얘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치면, 그지?
바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1 집어넣네? 그럼 0이네? 얘가 수렴하네? 그지? 따라서 여기다가 1 집어넣는 놈도 0이어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돼? 따라서 바로 집어넣으면은 a 플러스 b 값이 0이네? 이렇게 식을 바로 하나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니? 그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다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ax 제곱 마이너스 ax 뭐 이렇게 해서 a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죠? 따라서 얘랑 약분시키는 형태. 즉 다시 요 놈만 남을 거니까 1을 집어넣으면 a만 되죠? 그래서 a라는 놈과 알파라는 놈은 같다. 뭐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명제에 의해서. 자, 함수의 극한에 있어서 합성함수의 극한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어야지 극한도 빨리 구할 수 있겠죠. 그지? 물론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식으로 접근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는 봐봐. 자, 얘가 맨 처음에 시작되는 함수가 fx, 그 다음에 gx 내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면 잘 봐. f에다가 a를 집어넣는 놈이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에다가는 b를 집어넣었을 때 c가 나오는 형태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1학년 때 합성함수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나타내는 경우를 생각을 한 게 합성함수였던 거지. 그지? 그러면은 맨 처음에 a를 집어넣은 값이 뭐야? b인 거지. 그지? b. 그 놈을 다시 어디다가 집어넣어? gx에다가 집어넣는 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얘를 뭐라고 하겠다. c 이렇게 나오는 구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얘를 어떤 형태로 나타내냐면은 g 도트 f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a이면은 그 값이 c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얘네들의 약속이 g 도트 f x라면은 g의 f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합성을 나타내는 형태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모양에서 좀 보면은 a를 집어넣으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가 a를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c가 나와요. 이 얘기가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합성 함수, 즉 g의 fx라고 하는 놈을 내가 새로운 함수 hx라고 본다면, 그지? hx라고 본다면 이 모양이 어떤 형태로 바뀌게 돼? h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은 뭐가 된다? c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봐. 합성함수의 형태에서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가 치역이 되는 구조인 거잖아. 그지?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gx의 입장에서는 이 b라는 놈이 다시 정의역이 되고 얘가 치역이 된다는 거죠. 그지? 그러면 합성을 하게 된다면 시작하는 함수의 치역이 다시 뭘로 변환이 돼? 끝나는 함수의 정의역으로 얘가 변환이 된다는 거 생각을 일단은 해야 되는 거지. 그지? 이 함수의 입장에서는 얘가 치역이지만은 합성을 할 적에는 얘의 입장에서 정의역이 되잖아. 그지? 바뀐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합성함수를 그리려고 봤더니 그때는 이 안에 들어가는 놈이 정의역이고 여기 나오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래프 자체는 얘랑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fx라고 하는 y 어떤 fx라고 하는 놈이 만약에 정의역이 노란색이고 치역이 만약에 파란색이야. 이해가 되니? 그거에 의해서 그림이 그려져. 만약에 y gx라고 하는 놈은 얘의 입장에서는 얘가 뭐가 돼? 정의역이 되는 거 이해가 되니?
그지?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부분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모양에서 얘가 노란색을 담당을 하고 얘가 파란색을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빨간색을 담당한다라고 봤을 때 각각 fx와 gx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서 g.fx라는 놈의 합성 함수를 내가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시작되는 놈의 모양이 A하고 C밖에 안 보이잖아. 즉 fx에서의 뭐를 통해서 정의역을 통해서 이해되니? 끝나는 함수의 뭐 치역을 통해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니? 따라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시작하는 함수의 정의역과 끝나는 함수의 치역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 그 가운데 뭐가 먼저 생각이 들어야 돼? B라는 놈의 입장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의 뭐 치역이 얘가 여기서 뭘로 바뀐다고? 정의역으로 변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정의역으로 변환이 된다.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서 일단은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보면은 오케이야. 자, 이해가 됐지? 자, 그림을 한번 나타내보자. 자, 어떤 함수가요, y equal x 함수가 자, 얘가 이렇게 나오는 fx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는 gx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g.f에 x에 해당하는 함수를 한번 그렸을 때 개형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잘 봐. 얘가 노란색, 그지? 얘가 파란색. 이해됐지? g.f라는 얘기는 얘가 g에 fx 이렇게 되는 거니까 fx가 먼저 스타트가 되는 거지, 그지? 시작하는 함수. 그러면은 시작하는 함수에서 이 정의역과 치역이 이렇게 있다면은 요 파란색이 다시 정의역으로 변환이 돼야 되는 거고, 그지? 그때의 요 놈에 해당하는 함수가 빨간색 형태가 되는 거고, 그지? 따라서 우리는 g.f의 그림을 뭘로 판단을 해야 된다?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해가 됐니? 자,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은 보세요. 일단 시작하는 함수에 얘가 이쪽 함수랑 이쪽 함수랑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똑같이 얘도 쪼개. 이렇게. 쪼개서 여기가 2분의 3 이런 식으로 쪼개 놓는 거야. 이해됐어? 따라서 만약에 0에서부터 2분의 3부터 시작을 하면 노란색에 의해서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지. 그지? 따라서 0에서부터 2분의 3까지, 즉 얘도 0에서부터 2분의 3까지 여기 영역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해됐지? 그러면 0에서부터 2분의 3까지의 치역은 지금 얘네들이잖아. 그지? 얘네들의 치역은 0에서부터 3까지죠?
0에서부터 3까지 다시 뭘로 변환시켜? 정의역으로 변환시켜. 이해됐나? 그러면 0에서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치역은 요 그래프인 거 이해가 되니? 얘가 함수잖아.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여기에 똑같이 그려지면 오케이다. 이해가 됐니? 자, 그래서 얘를 대체적으로 1, 2, 3 이런 형태일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한 3칸으로 등분을 시켜서 2에 해당하는 부분에 뭐 어디까지 할까? 2분의 3, 여기가 2분의 3인 거니까 여기가 3 정도가 되겠죠? 그럼 1, 2, 1, 2 이 정도 될 거니까 1일적에 2까지 올라가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3까지 올라가죠. 3까지. 얘가 이렇게 가는 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모양을 이 공간에 그냥 맞춰서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분의 3에서부터 3까지. 즉, 2분의 3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요 공간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그러면 2분의 3에서부터 3까지는 요 놈이죠. 요 놈. 그지? 요 놈도 0에서부터 3까지 치역들이 존재를 하지. 그지? 그런데 요 놈이 지금 어떤 형태냐면은 감소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지? 따라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적에는 증가일 적에는 상관없는데 시작하는 함수가 감소일 적에는 나중에 대칭을 해서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3에서부터 3까지의 그림이 그려지고 그때의 0에서부터 3까지의 치역을 다시 정역으로 내립니다. 그죠? 변환하지? 0에서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치역은 얘네들이 이제 똑같이, 그지? 얘네들을 이 공간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어떻게 그린다고? 대칭해서 그린다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긴 놈을 이렇게 대칭을 하게 될 거니까는 마찬가지로 얘도 정확하게 간격 맞춰가지고 이렇게 얘를 뭐 어떻게 이렇게 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지?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가볼게. 자, 예를 들어서 합성함수의 극한 문제가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자, 2에 여기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x 이렇게 되어 있대. 극한값 구하라는 거잖아. 자, 이해가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 한번 보면은 얘를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얘를 뭐 fx를 2의 x라고 보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어떤 g의 x에 해당하는 놈을 뭐라고 보자? x 플러스 1의 x라고 보자. 이해됐니?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보는 순간 요 x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이 됐겠구나. 즉 합성함수에 해당하는 극한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요거 이해가 돼? 자, 그러면 fx라고 하는 놈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합성의 입장에서는 f에다가 gx를 집어넣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f.gx가 될 거니까 시작하는 함수가 gx가 되겠네. 그지? 그럼 gx 먼저 그려가자. gx는 어떤 함수야? 분수 함수지요. 그지? 분수 함수. 그래서 x 값이 x 플러스 1로 나눴을 적에 여기가 1이면 x 플러스 1이 되고 빼면 얘랑 날라가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gx라고 하는 놈은 어떤 형태가 된다? x 플러스 1분의 그지? 여기가 나머지 자리가 오게 되고 플러스 목 이렇게 바꾸게 되죠. 이해됐나? 자, 그렇게 된다면 얘는 점근선이 어떻게 돼? 점근선이 분모가 0이 될 수 없잖아. 그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지. 그 실현 불가능한 그 순간이 점근선인 거잖아.
그럼 얘가 0이 될 수 없으면 이만큼이 0이 될 수 없지? 그러면은 y의 입장에서는 플러스 1이 될 수가 없겠네. 그지? 그러니까는 y = 1이라는 놈이 또 실현 불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얘의 극한값을 따질 때, 얘의 극한값을 따질 때, fx는 지수함수고 얘는 분수함수라, 분수함수를 가지고서 점근성을 따지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야. 근데 gx의 그래프가 아까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일 때랑, 그 다음에 y = 1일 때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지. 그지? 얘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그림이 어떻게 나와? k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런 모양과, 그지? 그 다음에 여기 0,0을 얘가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상황인 거지. 이런 형태가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잘 봐봐. 여기서는 뭐부터 시작이 되냐면 gx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fx부터 시작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 그지? 근데 x가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x가 무한대로 보내는 상황인데, 잘 봐봐. 합성함수에서는 이게 함수랑 이어지는 상황인 거고, 그 값이 처음에 시작하는 함수의 치역이 끝나는 함수의 정역으로 뒤바뀌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좌극한이냐 우극한이냐의 값을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gx에서 x값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gx의 그래프에서 x가, 잘 봐, x가 무한히 이쪽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함수 파란색, 얘가 계속 어떻게 1이라고 하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이해가 되나? 근데 그 1이라는 값보다 어떻게? 작은 쪽에서, 그지? 밑에서 작은 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거지, 그지?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그때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1의 좌극한에 가까워지고 있는 형태인 거야. 이해가 됐나? 이해됐어요? 그놈이 다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지금? 정역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지?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고 했잖아. 그지? 여기가 1일 거고 1을 집어넣은 값이 2일 건데 1의 좌극한이, 그럼 거꾸로 이제 정역으로 1의 좌극한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2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2의 수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나? 오케이? 한 번 더 가봅시다. 밑에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고요. gx가 지금 무슨 함수니? 가우스 함수지, 그지? 가우스 함수가 이렇게 아이고, 가우스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f 함수, fx를 시작으로 해서 g.fx에 x가 1로 갈 때 1에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그랬지, 그지? 자, 처음에 함수의 극한에서는 잘 보세요.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은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지, 그지? 이해됐어?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봐봐. 자, 여기 fx부터 시작이 되고 여기 gx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봐, x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1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지? 따라서 나는 1의 우극한과 1의 좌극한을 하나씩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지? 자, 그럼 의미 잘 쫓아와라. 1에 대해서 우극한을 한번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러면 fx의 1이라는 놈의 우극한일 거니까는 요 함수 따라오는 거 이해되지? 그지? 근데 그 함수가 지금 1에 가까워지고, 그지? 1보다 큰 쪽에서 왔어? 작은 쪽에서 왔어? 그렇지, 큰 쪽에서 온 거야. 그지? 따라서 1보다 큰 쪽에서 왔다는 얘기는 1의 우극한을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1의 좌극하는 요렇게 오는 거니까 함수값은 얘네들 따라가는 거 이해되지?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지는데 2보다는 아래쪽에서 왔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2의 뭐가 돼? 좌극한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gx의 입장에서 보면은 1의 우극한이야. 1이라는 놈의 우극한일 거니까는 이 함수 따라가는 거 보이니? 그지? 따라서 어디에 가까워진다? 1인 거야. 그냥 1인 거지. 상수함수니까 저기서는. 2의 좌극한은 2라는 놈의 좌극한으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함수가 얘네 따라가는 것도 보이지? 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가까워져? 또 1에 가까워지겠죠. 요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니? 1의 우극한도 얘네를 따라갈 거니까 1에 가까워질 거고 2의 좌극한은 2의 좌극한 얘네 따라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똑같이 1인 거고 좌극한 값과 우극한이 같은 거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의 fx 얘네가 1이라는 값에 수렴을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자, 합성함수도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세 개를 그려서 얘네들을 하나하나 찾는 연습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됐지? 문제 한번 풀어가자. 자, 함수의 극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컨셉트 트레이닝 1번부터 갈 건데요. 보면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fx랑 그 다음에 f에 1-x를 집어넣은 어떤 함수랑 곱했을 때 x가 1의 우극한으로 가는 극한값을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물론 각각의 함수를 그려서 두 개를 곱한 새로운 함수도 찾아서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의 값을 구해도 되지만 이번에는 값이 각각에 대해서 f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의 값과 그 다음에 f의 1-x의 값이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의 값을 찾아서 두 놈을 곱한 게 그거의 답이다 라는 형태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fx 같은 경우는 1의 우극한으로 가면은 1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1의 우극한,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형태야. 따라서 그때의 함수 값들이 전부 다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1에 가까워지는 형태가 돼서 fx의 1의 우극한 값은 1이 되지요. 그지? 자, 그 다음에 f의 1-x 값도 이제 극한 값을 찾을 건데 x가 1의 우극한으로 간다는 얘기는 1의 우극한으로 간다는 얘기는 얘가 뭐냐면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지. 즉 1보다는 어쨌든 1에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1보다는 좀 큰 수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1-x는 이 x값이 1보다는 큰 쪽에서 오는 상황이야. 즉 1에서 1보다 큰 x값을 빼니까 어쨌든 x가 1에 가까워지므로 이 전체 값은 0에 가까워지기는 하겠지. 그지? 그런데 얘가 1보다 큰 놈에서 오기 때문에 1에서 1보다 큰 놈을 빼면 음수 쪽에서 0에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1-x 값은 x가 1의 우극한으로 간다는 얘기는 1-x 자체가 0의 좌극한 형태를 찾아야 된다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 그지? 따라서 0의 좌극한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함수는 얘네들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의 극한값은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답은 1 곱하기 2 해서 답은 2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도 오케이다. 자, 그 다음에 컨셉트 트레이닝 2번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함수의 극한값인데요. 자, 문제 분석하는 거 좀 잘 보자. 다항 함수 fx 그랬지, 그지? 선생님이 다항 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항 함수는 뭐다? 전구간 연속인 것을 의미를 해요. 연속이라는 말 자체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 얘를 만족을 한데 근데 여기에서 내가 찾을 게 잘 봐봐.
x가 무한대로 간대. 그럼 얘가 무한대분의 어떤 꼴이라는데 얘가 무한대분의 상수였다면 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 그지? 근데 얘가 0이 아닌 유한 확정값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 fx-x 제곱이라는 요 놈 또한 무한대꼴이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유한극한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얘가 0이 아닌 유한 확정값이라면은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다라는 상황이어야지 얘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때의 분모가 x에 대한 1차이기 때문에 fx-x 제곱 또한 1차가 되어야 돼서 fx는 일단 여기 x제곱이 날아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fx가 x제곱이 있어야 얘랑 날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1차와 여기 fx-x 제곱에서의 1차끼리 최고차항의 개수끼리 해야지 2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2x라는 놈이 있어야 되고 상수는 뭔지 모르는 상황인 거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fx를 일단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fx를 가지고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 놈을 이제 풀 건데 그 자리에 똑같이 한번 집어넣으면 자, 여기가 x제곱이 되고요. 정의역자리, fx 정의역자리에 x분의 1을 집어넣을 거니까 자, 이 놈은 x분의 1을 집어넣으면 x제곱분의 1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x분의 1 집어넣을 거니까 얘는 x분의 2가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 c 이런 꼴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x제곱을 전개를 해주게 되면은 자, x가 자,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전개하면 뭐가 돼? 1이 나오지요? 자, 얘 전개하면 2x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얘 전개하면 c 곱하기 x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분모도 없고 그지? 따라서 대입하는 형태를 취하면 될 거기 때문에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즉 x 자리에 0이라는 값을 대입을 한다면 그때의 값은 뭐만 남는다? 1만 남는 형태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자, 컨셉트 트레이닝 2번 갈 건데요. 자, 컨셉트 트레이닝 2번과 여기서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지금 여기가 없어서 여러분들 그 계산력 트레이닝에 있는 문제와 그 다음에 과제에 있는 문제를 좀 끌어왔으니까는 거기에 이제 계산력 트레이닝이랑 과제 문제에서 좀 찾아서 문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함수가 있는데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여기가 x-2가 있고, fx, 그 다음에 빼기 3은 5, 얘가 이것을 만족할 때,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여기 fx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x-2, 얘가 이런 형태가 되는 상황이죠. 자, 얘의 값을 구하세요.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얘네들을 좀 보면은 하나하나 분석 한번 해보자. 내가 아는 거. 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되지. 그지? 그런데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닌 유한 확정 값이네. 그지? 자, 그러면 얘는 반드시 어떤 형태다? 얘는 0분의 0꼴 형태를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얘가 0이 아닌 유한 확정 값이면 얘가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면 여기에다가도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f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얘가 0이 나와야 된다라는 명제를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요거 일단 알고 있는 상황에 요 문제를 보게 되면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얘를 선생님이 잘 봐봐. fx의 전체 제곱인데 여기가 9야. 따라서 3의 제곱이라고 두면 얘가 합차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지? 따라서 x-2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의 합차 형태를 fx-3 이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분모에 해당하는 자 fx 플러스 3.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따로 묶어서 떨어뜨려 놨어. 왜 따로 떨어뜨려 놨습니까? 라고 했더니 얘네들의 모양이 fx-3 분의 x-2라는 놈이 여기에 있는 모양의 어떤 형태랑 같다? 역수를 취한 형태랑 같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자, 따라서 요놈 형태의 극한값은 x가 2로 가는 것까지도 똑같죠? 따라서 역수를 취한 어떤 형태랑 같다? 5분의 1의 수렴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케이가 되겠다. 자, 이해됐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2를 집어넣어서 f2-3이니까 f2-3이 0이니까 얘는 0분의 0꼴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3이니까 얘가 0분의 0꼴은 아니죠. 따라서 x가 2로 갈 때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f에 2 집어넣고 플러스 3에 그거분의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f에 2를 집어넣은 게 아까 여기에서 찾았지. f2를 집어넣으면 3과 같은 상황일 거니까 여기가 3인 거야. 이해가 됐니? 따라서 3 플러스 3 분의 1일 거니까 곱하기 뭐랑 같다? 6분의 1과 같다. 이해가 됐습니까? 따라서 얘의 극한값은 30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케이가 되겠네. 자, 이해가 됐지?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면 합성함수의 극한값인데요. 합성함수의 극한값인데 자, 봐라. 자, 그래프가 1, 2 이렇게 되고 여기가 1이 되는 상황에 자, 얘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 2, 3 3에서부터 얘가 이런 식으로 돼서 얘가 3이고 그 다음에 2일 때 3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4 2, 3, 4일 때 얘가 뭐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일 거니까는 4일 때 얘가 4를 지나는 요런 함수가 있답니다. 얘가 y fx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f의 f2의 값이 존재를 하니? 라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리은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의 fx 이거 값이 존재를 하냐? 그 다음에 비급번은 자 y f의 fx 얘는 x 2에서 연속이다 뭐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얘네들의 형태를 일단 보면은요, 전부 다 뭐냐면 합성된 함수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합성된 함수를 가지고서.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합성 함수를 그려보겠다라는 거지. 합성 함수를 그려보겠다. 자, 보세요. f에 해당하는 함수를 지금부터 그릴 겁니다. f의 fx 자, 요런 형태를 자, 이런 형태를 지금부터 그릴 건데, 자, 얘가 2라는 놈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지는 상황일 거니까, 자, 선생님도 2라는 놈에 대해서 달라지는 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2보다 작은 쪽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2보다 작은 쪽에 해당하는 놈이 지금 1 이하가 되지. 그지? 1 이하. 치역이 1 이하야. 그게 다시 정의역으로 가면은 1이 여기 있으니까 1 이하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 근데 1일 적에 이 직선 자체가 요 직선이 보세요. 0,0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2,1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얘가 y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 그지? 2분의 1 x. 따라서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죠. 그지? 따라서 1 이하의 2보다 작은 범위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때의 치역이 1 이하 그 다음에 다시 정역으로 내려와서 1 이하여야 될 거니까
1 이하에 해당하는 치역값들이 2분의 1에서부터 0,0을 지나가는 놈의 형태가 되겠죠. 즉 여기가 2이면 여기가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이 될 거니까 2분의 1이라는 점에서 그래프 자체가 얘가 0,0을 지나가는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2일 때는 3이야. 함수값이 3이지? 그때의 3은 얼마예요? 요 놈이 이 직선을 찾아야 되겠네, 그러면. 그지? 요 직선이, 얼마냐면 2,3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지나간대? 4,4를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2점 지나가는 함수 직선을 한번 찾아보면은, 요 놈이 어떻게 되냐? y 이퀄, 자, 2분의 1 x의 플러스 2, 얘가 요렇게 된대. 즉, 함수값 2일 적에는 얘가 3이지. 다시 3이 정의역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3 집어넣으면 2분의 3이지. 통분하면 2분의 뭐가 되냐면 7이 됩니다. 얘가 2분의 7, 즉 3.5지요. 그러니까는 2일 적의 함수값은 3, 4 했을 적에 3.5에 해당하는 점에 일단은 찍히게 될 거야. 그 다음에 2보다 큰 쪽의 그림을 그릴 때는 2보다 큰 쪽에 해당하는 놈의 치역이 3 이상이지요. 3 이상이 다시 정역으로 내려오면 3 이상이면 그때의 그래프가 요 놈이지, 요 놈. 그지? 2분의 7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형태일 거니까 2분의 7에서 여기가 2분의 7일 거니까 2분의 7에서 자, 얘를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어쨌든 그래프가 탄생을 합니다. 좀 더 뭐 정확하게 그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의 합성함수를 그릴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보면은 합성함수에 2를 집어넣은 값이 존재를 합니까? 그러면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2분의 7이 있지요?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겠네요, 함수값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성함수가 있어서 x가 2로 갈 때의 극한값이 있으니까 극한값은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같아야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보니까 좌극한, 2에 있어서의 좌극한 값은 이렇게 따라갈 거니까 2분의 1이 되지만 우극한 값은 얘네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 2분의 7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 있어서 x가 2에서 연속입니까? 즉 2에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x의 2라는 놈의 형태에서 그 순간을 보면은 여기랑 여기랑 따로 떨어져 있죠. 그지? 따라서 뭐라고 얘기한다? 연속이지 않습니다. 즉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밖에 될 수가 없겠죠. 자, 함수의 연속. 자, 함수의 극한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함수의 극한을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이런 거지. 뭐 리미트 x가 a로 간다. 어떤 fx가 내가 수렴을 하기 위해서, 그지?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따져야 된다? 리미트 x가 자, 우극한으로 갔을 때 그 값이 알파에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리미트 x가 a에 좌극한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알파에 수렴을 해야, 그지? 수렴을 두 개를 다 같은 값에 수렴을 해야 함수는 x가 a로 갈 때 그 값에 수렴을 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좌극한으로 갈 때랑 우극한으로 갈 때랑 이 말의 의미가 뭐였었냐면 a보다 작은 값에서 가까워질 때 이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우극한은 a보다 큰 값에서 가까워질 때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 따라서 x가 1에 1로 간다라고 했을 때 1의 좌극한 값은 사실은 0. 얼마 0.9999 뭐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됐니? 그럼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여기가 가우스 x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으로 갈 때의 값과
리미트 x가 2의 자극항으로 갈 때의 값을 생각을 할 때 이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가우스 값들을 자꾸 틀리는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의 우극한은 2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2.00000001 뭐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 가우스를 때렸을 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2가 되는 거죠. 그지? 2. 얼마 2.00000001 뭐 이런 형태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가우스 때리면 2가 되는 건데 얘는 2보다 작은 쪽, 2의 자극한 값은 2보다 작은 값.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990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2가 될 수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얘는 가우스 때리면 뭐가 되어야 돼?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좀 쉽게 구할 수는 있는데 그림을 구하지 않으니까 식적인 면에서 접근했을 때 이게 자꾸 틀린다고. 아주 미세한 차이에서 왼쪽에서 올 거냐 큰 쪽에서 올 거냐 이 생각이 잘 안 잡혀가지고 자꾸 틀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요 형태들을 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하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0분의 0꼴 있었지. 0분의 0꼴. 그지? 0분의 0꼴. 0분의 0꼴 이런 경우가 시험에 아주 잘 나와. 내가 봤을 적에, 선생님이 봤을 적에 내신에서는 100% 출제야. 알겠니?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여기에서도 뭐 gx분의 fx 이런 분수꼴에 대해서 얘가 알파, 즉 알파가 0인지 0이 아닌지는 모른다. 근데 수렴을 한다.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얘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됐잖아. 0이 되면은 당연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도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지. 그지? 근데 알파가 만약에 0이 아닌 유한 확정값이라면은 알파가 0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것도 성립을 하지만 거꾸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만약에 0이라면은 거꾸로 가는 경우 리미트 x가 어떻게 a로 갈 때 gx도 뭐라고 할 수 있다? 0으로 간다 라고 할 수 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요 개념이 아주 잘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함수의 연속이 있는데요. 자, 함수의 연속은 좀 이해를 하면은 좀 편한 게 봐봐. 함수의 연속은 말 그대로 그래프가 이어지는 거야. 이해가 됐지? 함수의 극한에서는 그래프가 잘 봐.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아니다.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빵꾸더라도 자, 얘가 좌극한 값도 1에 가까워지고 우극한 값도 1에 가까워지니까 이때는 뭐다? 1에 수렴을 해요 라고 얘기한다. 그지? 그럴 수 있는데 함수의 연속일 적에는 이런 빵꾸가 있으면은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 뭐라고 한다고? 불연속. 따라서 이어지는 형태를 뭐라고 하겠다? 함수는 연속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따라서 함수의 연속은 뭐라고 생각하는 게 좋냐면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한 함수들은 전부 다 연속인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니? 자, 그러면 봐봐. 자, 이 함수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요 부분이 만약에 x 이퀄 a야. 그리고 이게 fx야 라고 한다면 함수가 x 이퀄 a라는 그 부분에서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지? 그거를 극한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왜 그딴 걸 생각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함수가 연속이냐라는 것을 극한값과 같이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봐봐. 이거 같은 경우는 함수 극한값은 존재를 하지요? 그지?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함수값은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함수값은 이럴 때 없잖아. 그지? 따라서 이때는 연속이 아니었지. 근데 얘가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2야. 그러면 얘는 극한값은 없지 또. 그지? 좌극한은 2이고 우극한은 2일 거니까 극한값은 수렴하지가 않아. 근데 함수값은 땡땡이니까는 있잖아. 그지? 그래도 이런 경우도 또 뭐다? 연속하지는 않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함수가 연속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결정을 짓는 첫째적인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이 fx 값과 같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뭐를 의미를 해? x가 a로 갈 때에 뭐? 극한값이지. 그지? 극한값과 fx에서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 얘는 함수값이지. 그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경우를 뭐라고 하겠다?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다. 즉 이런 경우 x가 a일 때 이 함수는 뭐라고 하겠다?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해됐어요? 그럼 다음 함수가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라는 얘기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그 부분에서 극한값 찾아보고, 그지? 함수값 찾아봐서 뭐 하면 돼? 같으면 되는 거야. 이어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용어가 있는데, 용어가 여기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패구간 뭐 이런 형태가 있어요. 패구간. 자, 패구간 모양을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수학자들이 이제 귀찮아서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가 어떤 x값의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딴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구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배구간은 소괄호를 이용해서 a, b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얘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게 대괄호가 있으면 는이 붙는 거고, 알겠니? 대괄호가 아닌 소괄호면은 그냥 얘는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뭔가 거지같이 그지? 뭔가 모양이 좀 거지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a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b보다는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개구간, 뭐 패구간 뭐 이런 내용들 자 이해가 됐지?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여기 보세요. 다항 함수는 무조건 전구간 연속이야. 무조건 전구간 연속이야. 알겠니?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전구간. 그러니까 x 모든 x 값들에 대해서 다 연속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습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다항 함수 fx 이런 말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다항 함수라는 말이 괜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를 내포하고 있는 거야? 전구간 연속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았니? 그런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것도 있죠. 분수 함수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지? 따라서
뭐가 0이 되면 안 돼. 이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다? 연속이에요. 그지?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 뭐가 된다? 연속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분수함수였죠? 무리함수도 있어요. 무리함수는 루트의 어쩌고 저쩌고 형태인 거잖아. 그지? 따라서 이 루트 안에 있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만족을 하는 범위에서 뭐가 된다?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자, 이거 이해가 됐니? 뭐 예를 들어서 니네 때는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뭐를 뜻해야 되냐면 진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지? 얘는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는 전부 다 뭐라고 하겠다?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수 마찬가지로 지수도 함수 형태에서 보면은 지수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얘를 보면은 봐봐. 얘가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거나 뭐 둘 중에 하나거든. 따라서 지수 같은 경우는 전구간 연속입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전구간 연속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일단 있으면 돼요. 자, 이해가 됐니? 됐어. 자, 그 다음에 자, 기본 성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fx랑 gx가 예를 들어서 fx 그 다음에 gx가 이거에 x a에서 연속이다. 둘 다 연속이다라는 거지. 그지? 둘 다 연속이다. 이해됐나? 그럼 둘 다 연속이면은 fx를 가지고 두 개를 더했을 때 새로운 함수가 탄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fx 빼기 gx 이런 거 해서 새로운 함수가 탄생할 수도 있지. 그지? 그 다음에 fx 곱하기 gx 이렇게 해서도 새로운 함수가 탄생할 수도 있겠죠. 자,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뭐 fx 나누기 gx 이런 것들도 나타낼 수 있는데 당연히 나누는 놈에 대해서는 나누어지는 형태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연속인 함수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연속이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됐어요? 수열 극한에서도 그랬지. 수렴하고 수렴하면 수렴하는 것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눌 적에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것만 조건을 만족한다면 전부 다 수렴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연속이면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다? 연속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선생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fx랑 gx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면 g 루트 fx도 x 이퀄 a에서 연속이다. 자, 이거는 사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라 얘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니네는 이걸 아예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밑에를 봐봐. fx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고, 그지? 그 다음에 gx가 x 이퀄 fa에서 gx가 x 이퀄 fa에서 뭐 할 때? 연속이 될 때 그때의 g 도트 fx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야,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합성함수를 할 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합성함수를 처음에 나타낼 때, 식으로만 놓고 보면은, 합성함수가 무조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었지. 그지? 근데,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서 합성함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지. 예를 들어서 x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뭐 1까지였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fx가 뭐라고 할까? x제곱이고 뭐 gx가 만약에 뭐 2x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얘가 보세요. 만약에 맨 처음에 내가 fx 그 다음에 g로 간다라면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값이 1로 가. 그럼 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니까 0에서부터 1까지가 될 거 아니야. 그지?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지? 근데 0에서부터 1까지면 얘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2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때의 이 범위에 있는 상황이야. fx, gx가 다 정역이 이거라고 했을 때 얘가 이 범위에 있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가 g가 되고 여기가 f가 된다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했을 때 gx의 범위가 치역이 마이너스 얼마? 2부터 얘가 2까지로 바뀌게 되고 그게 정의역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그럼 이게 지금 이 범위를 벗어나 버렸다고. 그지? 그러니까는 합성함수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야. 알겠니? 범위 자체가 x equal a에서 어쨌든 fx가 연속일 때 gx가 얘를 x자리에다 얘를 내가 이렇게 집어넣을 거 아니니. 그지? 그 집어넣었을 때 연속이라면은 이 전체가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다 연속이 되는 게 아니라 합성함수가 안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 알았니? 자,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fx, gx가 만약에 전구간이라면, 그지? fx랑 gx가 만약에 전구간 연속이라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합성함수도 다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 얘네가 전구간 연속인 형태면 플러스 두 개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나눌 때는 당연히 분모가 어쨌든 0이 되면 안 돼. 알았니? 분모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는 전제 조건. 그 다음에 뭐 g.f든 아니면 f.g든 어쨌든 전부 다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라는 형태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다항함수라는 전제 조건이 아주 잘 나오는 이유가 다항함수 fx, 다항함수 fx, gx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다항함수는 전구간 연속이다 보니까 그지? 전구간 연속이다 보니까는 이런 거의 형태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 관련된 자유자재로 문제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알겠니? 쌤, 근데 저 거꾸로는 돼요, 그럼? 거꾸로는 안 되죠. 왜냐면은 생각을 해봐. 더했을 적에 얘네들이 수열의 극한처럼 있잖아. 두 수열을 더했을 적에 수렴한다라고 해서 각각의 수열들이 수렴한다고 볼 수는 없었지. 네. 유한진공처럼. 네.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보세요. 만약에 이거의 거꾸로는 될까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fx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뭐 이런 함수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함수가 거꾸로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가 이번에는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두 함수를 내가 더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지금 연속이지 않지? 얘도 연속이지 않지? 근데 두 개를 함수를 더하면은 0보다 작은 쪽에는 다 1이잖아. 얘는 0보다 작은 쪽이 다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두 개 더하면 0이거든. 그지?
0일 때도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일 때 1인 거니까 0일 때도 0인 거지. 우측을 보면은 0보다 클 적에 얘가 마이너스 2고 얘는 플러스 1이니까 두 개를 함수값 더하면 얘도 0이라고. 그러니까 이때 fx 더하기 gx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전부 다 어떤 모양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지나가는 연속의 함수가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거꾸로 역은 안 됩니다. 알았죠? 외울 적에 좀 제대로 외울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알았지? 그리고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분모가 0이 안 된다라는 것도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징입판정 문제에서 나와. 알았니? 잘 명심할 수 있도록 한다. 자, 다음 갑시다. 자,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 다음에는 중간값 정리가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중간값 정리라는 말이 없고, 사이값 뭐 이런 형태가 나와. 사이값 뭐 이런 거. 자, 얘의 의미적으로 보면은요, 얘는 실근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실근이 있어 없어야 뭔 말인지 알겠냐? 명확하게 해야 돼. 실근은 뭐야? 그게 아니라 알았니? 그게 아니라 실근이 있다 없다만 결정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마인드는 이렇다라는 얘기야.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3이야. fx가 연속이다? 아니면 fx는 다항함수다 라고 전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알았니? 그러면 fx가 다항함수는 전부가 일단 연속이어야 되지. 이해가 됐어요? 따라서 fx가 다항함수일 때 f1은 3인데 f에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온대.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가 1일 적에 그 다음에 여기 뭐 2일 때 여기가 3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지? 봐봐. 1일 적에 함수값이 3이라는 얘기는 양수값에 찍히게 될 거야. 이해되니? F3일 적에는 마이너스 2, 즉 3일 때 음수값에 찍히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함수 fx는 다 이어져야 된다고. 그지? 이어져야 돼. 그러니까는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얘랑 이어져 있다라는 거 느껴지냐?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알겠니? 아니면 여기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이해가 돼요? 아니면 여기에서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이렇게 왔다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는 얘네 둘만 가지고 봤을 적에는 어쨌든 얘가 이 1과 3 사이에 몇 번의 근이 이렇게 교점이 생기는 게 곧 실근이라고 그랬지. 그지? 방정식에서의 실근은 함수에서 교점의 x좌표로 있잖아. 그러니까 실근이 있다 없다는 그래프의 교점이 있다 없다인 거라고. 알겠니? 따라서 얘가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는 사실은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얘랑은 연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적어도 한 번은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교점이 생겨야 되겠지. 그지? 따라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이 뭐한다?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이게 바로 뭐다? 중간값의 정리다 라고 생각을 하면 오케이인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만약에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폐구간 A, B 자, 여기에서 뭐 다항함수 fx의
대하여 적어도 실근이 한 개 존재한다. 이 말인 즉 나는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잘 보세요. 어떤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해서 다항함수 fx, 다항함수는 정구간 연속인 것을 의미하지, 대해서 적어도 실근이 한 개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됐니? 그래서 얘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렇게 됐을 적에 반드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이 갖는다는 얘기는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든 한 번은 무조건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한 A일 때 여기에 점이 찍히고 B일 때 여기에 양수값에 점이 찍히거나 아니면 A일 때 양수값, B일 때 음수값이 찍혀야지 어쨌든 지나갈 거 아니냐. 그지? 따라서 이런 상황에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F에다가 A를 집어넣은 값과 F에다가 B를 집어넣은 값. 얘가 어쨌든 양수면 얘는 음수여야 되고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여야 될 거니까 두 개를 집어넣어서 곱한 값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이걸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자, 이해가 됩니까? 자, 중간값의 정리 이제 문제인데요. 이게 컨셉트 트레이닝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교재 맨 뒤에 있는 문제를 선생님이 좀 갖고 왔다. 거기 보면 돼. 알았지? 자, 일단 여기 보면 중간값의 정리에 관련된 문제, 어떤 연속 함수인 어떤 fx가 있는데 잘 봐봐. f-2일 적에는 -2고 -1일 때는 2고 0일 때는 1, 1일 때는 0, 2일 때는 3, 3일 때는 -3일 때 개구간이죠. -2에서 3까지 fx equal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은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 즉 몇 개의 교점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문제가 뭐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이렇게 정의역에 들어가는 형태들의 순서대로 일단 찍어보면은 -2일 때 음수의 점이 찍히게 돼요. 그지? -2일 때 음수, -1일 때는 양수에 찍히게 되고 0일 때도 양수에 찍히게 되고 1일 때는 0에 찍히게 되고요. 2일 때는 다시 양수, 3일 때는 다시 음수,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봐. -2부터 3이라는 얘기는 지금 개구간이야. 그지? 개구간인 거니까 -2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3에 해당하는 놈도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최소한의 움직임만 선택을 하는 거야. 이 사이에 내가 한번 갔다가 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 알겠니? 근데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니까 요 사이에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랑 얘랑 사이에 얘가 0이 1을 어디니? 1 집어넣었을 때 0이라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요 점은 어쨌든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 다음에 3에서 -3에 찍힐 거니까 요 범위 사이에서도 반드시 지나가야 되죠. 그지? 따라서 개구간 -2부터 3까지는 지나가는 공간이 여기, 그 다음에 x축에 접하는 공간, 교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죠? 따라서 실근은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중간값의 정리 오케이야. 이해가 됐지? 자, 그 다음에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 구간이 1에서부터 3까지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원래는 얘가 2차 방정식이잖아. 그지? 2차 방정식. 그죠? 대칭 축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완전 제곱꼴로 따져보면 2로 나눈 것의 제곱일 거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k는 0 이렇게 돼서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k 마이너스 4분의 1 얘가 이렇게 되거든. 그지? 그러면 얘가 포물선이 이렇게 됐을 때 꼭지점이 x 이퀄 2분의 1인 거고,
그때의 함수값이 k-4분의 1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얘가 1에서부터 3까지 1이 바로 옆일 거고 3이 바로 이만큼이 될 거거든.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얘가 이 범위 내에서 뭘 해야 된다고? 실근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그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범위에 대해서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지금은 사용할 수 없잖아. 2차 방정식에서는 이런 범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근이냐 아니냐를 했었으니까.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얘네도 어떻게 가면 된다? 실근의 존재성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는 무슨 생각하면 돼? 여기하고 여기까지인 거잖아. 그치? 따라서 이만큼을 선생님이 fx라고 본다면 f에다가 1 집어넣은 것과 그 다음에 f에다 3을 집어넣은 값이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거죠. 이해가 됩니까? 서로 다른 영역의 존재를 해야지 반드시 x축과 접하게 될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1을 집어넣으면 얘는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9 빼기 3이니까 6 플러스 k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 따라서 k 값은 0하고 마이너스 6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면은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f의 1의 값이 a-2고요. 그 다음에 f의 2의 값이 a 플러스 2 이렇게 될 때 fx 마이너스 x는 0의 구간 이것이 자 구간 개구간 1,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적어도 이 범위에서 적어도 실근 하나를 가지면 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나는 어떤 fx가 있지만은 여기다 마이너스 x를 하면은 요 놈 자체가 새로운 방정식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따라서 hx라고 하는 놈이 이 범위에서 뭐 하면 된다? 서로 다른 아니야. 적어도 실근 하나를 가지면 된다는 거지.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것에 의해서 h에다가 뭐 집어넣어? 1 집어넣은 값과 h에다가 2 집어넣은 값을 곱했을 때 얘가 0보다 작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h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f1 빼기 1이지. f1이 얘였잖아. 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는 얘가 f의 1 빼기 1 요 놈이랑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f의 2 빼기 2 요 놈이랑 곱해서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f1이 a-2니까 집어넣으면은 a-3이 될 거고 f2는 a 플러스 2일 거니까 얘는 그냥 a가 되겠네. 그죠?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0하고 3 나오겠네?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되겠다. 자, 컨셉트 트레이닝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gx가 이렇게 나왔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한번 보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이고 fx, gx는 2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니은도 함수 fx, gx는 x 이퀄 3에서 연속이다. 그 다음에 디귿은 닫힌 구간, 폐구간 0에서부터 4에서 함수 fx, gx의 부연속점은 오직 한 개 존재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폐구간을 닫힌 구간이라고 하고 개구간을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데 알았니? 기억, 니은, 디귿을 보니까 전부 다 어떤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두 함수를 곱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지? 이해됐나? 자, 그래서 선생님이 fx 곱하기 gx라는 함수를 hx라고 보고서 그려보자. 알았죠? 그려보자.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그리는지를 한번 봐봐.
일단 fx는 지금 1인 상황과 3인 상황으로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자 얘도 1인 상황과 3인 상황으로 선생님이 좀 쪼개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얘가 1보다 작은 놈들에 대해서 얘네들의 값이 있는데 얘는 gx는 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의 함수 값들이 전부 다 2라는 거 이해가 되니? 그지? 그러면 이 함수랑 이 함수랑 곱하면 전부 다 곱하기 2하라는 얘기잖아. 이해가 돼? 그럼 함수 값이 곱하기 2, 2배로 늘어나 버리는 거잖아. 이해가 되니? 따라서 어차피 0일 때는 0인데 얘가 1일 적에는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되겠냐? 2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1, 2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파라지는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2는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여기도 곱하기 얘네가 지금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전부 다 뭐가 돼요? 1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 봐봐. 여기는 1일 적에는 얘는 0이지. 그지? x가 2일 때 딱 얘는 0인데 얘는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얘도 그래프가 여기는 뭐가 돼야 돼? 빵꾸가 돼야 되는 거고, 그지? 빵꾸가 돼야 되는 거고, 얘는 1인데 얘는 0이잖아. 그러면 곱하면 얼마야? 0이지 뭐.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땡땡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여기 2는 곱하기 2 때리면 얼마가 돼? 4가 되죠. 그지? 4가 됩니다. 4. 여기가 4 이렇게 될 거니까는 그림이 여기서부터 땡땡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3일 때 2분의 3인 놈이 3일 적에도 2야. 그러니까 곱하면 3이 되어야 되지. 그지? 따라서 3일 때 어디에 3에 땡땡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이도 지금 다 곱하기 20 할 거니까 얘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 더 가파른 형태가 돼야 되는 거지. 곱하기 20인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3일 때 얘는 1이고 얘는 3일 때 2니까 3일 때 곱하면은 2지. 그러니까 3일 때 여기에 땡땡이가 들어가지. 3보다 큰 놈에 대해서는 얘가 다 2분의 3이고 3보다 큰 놈은 다 2니까 곱하면 3이지. 얘가 3인 순간에 그래프가 그냥 쭉 가는 형태지. 그죠?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충분히 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연습 좀 해. 알겠니? 자, 이렇게 됐을 적에 기억 보자. 기억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미트 x가 1에 좌극한으로 갈 때 fx, gx 곱한 것이 2니?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1의 좌극한이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프에서 1의 좌극한이면 얘만 물어보는 거니까 얘가 어디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지지. 그지? 그래서 극한값, 좌극한 값은 2다 맞는 거네. 그지? 이해가 된다. 그 다음에 니은 함수 fx 곱하기 gx가 요놈이 x 이퀄 3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봤네. x 이퀄 3에서 연속이에요? 연속이지 않지? 그지? 얘는 불연속이야. 자, 그 다음에 디귿 태국은 0에서부터 4까지 이때 fx, gx는 불연속이 점이 오직 한 개냐 그랬어. 불연속이 오직 한 개냐. 그럼 얘가 0에서부터 4까지 이 범위 내에 불연속인 점은 여기 x가 1일 때 불연속이지. 그치? 그 다음에 3일 적에도 불연속인 거잖아. 이해됐나요? 따라서 불연속인 점은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디귿도 틀리고 니은도 틀리고 답은 기억만 맞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또 넘어가서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보자. 컨셉트 트레이닝에 없는 문제들은 선생님이 얘네들 연습 문제에서 다 떼어갖고 왔으니까는 거기서 찾아보세요. fx가 자 x 플러스 a가 되고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간다. 자 여기에 x의 n승 플러스 1에 2x n 플러스 1 그 다음에 3x의 n승 이렇게 되는데 요 놈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자 얘가 x가 1보다 크다.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실수 전체 범위에서 뭐가 된다? 연속이 되어야 된다. 연속이 되기 위한 상수 A값 구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됐나? 됐어, 얘들아? 됐어? 여기 봐봐. 여기 보세요. 이게 그림이 이런 거잖아. 1보다 큰 놈은, 그지? 여기 잘 봐봐.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잘 봐. 잘 봐. 이 함수가 실수 전체 범위에 대해서 연속이 되어야 돼. 알겠니? 그런데 잘 봐.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를 잘 보시라고. 1이라는 놈을 보면 얘가 1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놈에 대해서는 이쪽 함수가 x 플러스 a야. 그지? 이해가 되나? 이해돼? 그 다음에 1보다 큰 놈의 범위에 대해서는 함수가 얘가 되는 거잖아. 얘가. 그지? x가 1보다 큰 놈이면은 무한 등비수열의 극한꼴에서 그지? 분모의 지수 형태의 공비가 문자라 이 범위가 어딘지 몰라서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었던 거잖아. 그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x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범위면 얘는 무조건 0으로 가지. 그지? 근데 x값이 얼마일 때? 1보다 클 때는 얘로 나누는 거였잖아. 그지? 그러면 xn으로 분모를 전부 다 나누면 얘는 1 플러스 x n분의 1이 되고 이해됩니까? 2x 곱하기 xn 얘를 이렇게 나눈 거야. 그지? 그러면 xn으로 나눌 거니까는 날라가서 얘가 2x만 남게 되지. 그리고 얘는 xn 나누면 뭐만 남게 돼? 3만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는 1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는 얘가 남는 함수가 뭐가 되는 거야? 2x 플러스 3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런데 얘랑 함수가 어쨌든 얘랑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연속이라는 얘기는 이어져야 돼. 알겠니? 이어져야 된다고. 1이라는 놈이 만약에 뭐 이렇게 가고 얘도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1보다 작은 놈은 x 플러스 a고 1보다 큰 놈이 2x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얘가 요 범위 x가 1인 순간 이어져야 된다는 거잖아. 연속이려면. 그러려면 함수 값이 둘 다 어때야 돼? 1일 때 같아야지. 이해가 됐습니까? 따라서 여기에다 2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1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그지? 여기다가도 1 집어넣으면 얘가 5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 두 놈이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a 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즉 전구간 연속이라는 얘기야. 전구간 연속에 어떤 fx가 있는데 x-1,
fx는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돼 있고 f의 1값이 2를 만족을 할 때 자 이때 a, b의 곱을 구하여라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요거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요거를 푸는데 자 fx는 이렇게 됐을 때 x-1로 양변을 나눠버리면은 얘가 x-1 그 다음에 여기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뭐 이런 꼴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f1의 값이 얼마라고요? 2의 값을 나온대. 즉 얘가 f1이라는 놈이 2의 함수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얘의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그지? x가 1로 갈 때 그 놈도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얘가 2가 나와야 이 부분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이해가 됐나? 됐어? 요거 이해가 됩니까? 즉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지 연속이다. 근데 정구간 연속인데 왠지 x가 1일 때가 지금 계속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순간에도 나는 뭐라고 하겠다? 이게 성립을 해야 연속이다 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얘가 집어넣었을 때 0 되죠? 0이 아닌 무한 확정값이지요. 그지? 그러니까는 얘도 여기에다가 2를 대입을 했을 때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2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돼? a 플러스 b 값이 뭐가 된다? 0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지. 자, 이해가 됐니?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서 이제 극한 0분의 0꼴 형태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극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얘랑이 약분이 돼야지.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2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이렇게 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알았니? 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에 ax의 제곱에 얘가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x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에 ax로 묶으면 얘가 x-1이 되는 거 보이니? 그지? 그러면 얘랑 약분하면은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게 날라갔네. 그 다음에는 1 집어넣으면 되죠. 그지? 아,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걸 알지? b가 마이너스 a니까 당연히 b 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됐어요? 따라서 두 개 곱하면 a, b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지?